사회행동 전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행동 전술.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나왔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리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의 전술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압력 전술, 두 번째가 법적 전술, 세 번째가 항의 전술이 있습니다. 압력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압력 전술은 대상이 정부입니다. 정부에 국한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치적인 압력 전술은 대상이 바로 정부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의입니다. 디귿을 보면 항의 전술의 대상은 정부로 국한한다가 아니라 항의는 백화점에 가서도 항의할 수 있고 정부에 가서도 항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고용주한테 가서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입니다. 모든 대상에게 항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과 디귿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적 전술입니다. 법적 전술은 이 법적이란 말에서 힌트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우리가 분쟁 조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해결하는 건데요. 상대 집단이 준수하지 않는 규칙을 스스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맞습니다. 되게 환경단체들이 이런 걸 많이 쓰죠. 환경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갯벌을 많이 파헤치는 그러한 난공사라고 하는데, 산림이나 갯벌을 해치는 이러한 난공사가 있을 때 환경단체들이 법적 전술을 쓰는 거예요. 법적 전술을 쓸 때 당신네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준수하지 않은 규칙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 요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를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 요구 이런 것들이 법적 전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 전술의 목표는 준수하지 않는 규칙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조정입니다. 조정은 협력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중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중복조정이란 말을 많이 썼었어요. 중복조정이란 말을 했어요. 자, 타 조직과 협력하는 건데, 협력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중복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복 조정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답은 해결됐죠? 니은과 리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실천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에도 실천 기술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옹호 기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계 기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직화 기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협상 기술과 갈등 중재는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옹호 기술 봅니다. 집단적인 옹호 활동은 동원 가능한 자원이나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옹호보다는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등호하면 돼요. 집단적인 옹호와 개별적인 옹호가 있다. 개별적인 옹호는 1대1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옹호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 주민이 희생자가 되고 있을 때 많은 조직들, 집단들이 집단적으로 옹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원 가능한 자본이 많겠죠. 다양한 전술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적인 옹호가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연계입니다. 프로그램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이야기하죠. 자, 원스톱 서비스가 바로 통합 연계 서비스라고 하죠. 통합 연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연계 기술이 됩니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패키지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패키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연계기술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조직화입니다. 조직화는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화 기술은 앞에서 했던 모델 중에 사행 모델입니다. 사행 모델에서 주민을 규합한다. 많은 대중을 규합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화라 하기 때문에 자,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지체계를 파악하여 다각도로 상황에 접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다. 협상. 우리가 네고시에이트라고 하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의하고는 좀 다르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지지체계가 있을 건데 이러한 지지체계도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다각도로 상황에 접근하면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사계가 나왔고요. 다양한 결정적 힌트, 교육이 나왔어요. 그래서 느닷없는 갈등 중재가 나왔죠. 갈등 중재는 말 그대로 중재 기술이에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이에요.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이라고요. 그게 바로 갈등 중재 기술인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키워드 중에 교육이란 게 있어요. 교육.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신념,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교육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 교육기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갈등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5번에서 1번, 2번, 3번은 잘 알아놓으십시오. 옹호나 연계나 조직화가 좀 잘 나오니까요. 자, 이제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방자치제 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건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서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대안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게 되겠죠.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2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부서의 지위와 함께 행정인의 전문성이나 사기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행정의 방향이 지방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반대로 써져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주민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요. 지역 간의 복지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정 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복지 격차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책임 전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이런 책임 전가에 문제가 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복지행정의 방향을 잘못 나열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책임 전가도 알아두시면 좋아서 써드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67번은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입니다. 옳은 것은 인데요.
이거는 암기 문제입니다.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 치, 정, 상, 회, 협, 권, 통입니다. 자, 크게 3단계고요. 세분화하면 8단계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비참여입니다. 주민의 비참여는 조작과 치료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식적 참여입니다. 명목상 참여한다 그래서 명목적 참여라고도 합니다. 자, 정보 제공과 상담과 회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회유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유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민 권력 단계입니다. 주민 권력 단계는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 통제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주민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주민의 참여 정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답은 1번 조치, 정상회, 협권통 이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뒤에 있는 주민권력 단계 3단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중 주민권력 단계로 묶인 것은 그렇게 해서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를 찾으시면 답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68번 문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바로 이 법에 있는데요. 심의, 건의하기 위해서 기역, 시군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니은, 특별시, 광역시, 도, 즉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뭐냐?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군구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고 시도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답은 1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군구 사회보장위원회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번이 답이고요. 하나 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라고 했어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입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체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CF 읍면동에도 있는 게 있어요. 읍면동 단위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합니다. 읍면동 단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 둔답니다. 세 가지.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 안에는 다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69번 문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과정입니다. 옳은 것은 이다. 시군구에서부터 시군구에서 시도,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이렇게 보텀업의 형태로 갔는데요. 자, 그러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 먼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 안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다 그랬죠. 심의하고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아시죠? 심의가 먼저고요. 의회의 보고가 나중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는 이것도 쪼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로 올라가겠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시도의회 보고를 거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먼저고 시도의회 보고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내용을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답은 니은이 가장 빠르네요. 니은 디귿
기역, 리을입니다.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과정 잘 기억하시고요. 해설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7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0번 문제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에 대한 건데요. 욕구조사에 대한 것은 조사 방법론에도 나올 수 있고요. 지역사회 욕구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 민속지학적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민속지학적 조사 방법을 일명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요. 민속지학이 질적 연구 방법이니까. 자, 민속지학 조사 방법은 질적 연구니 심층 인터뷰를 하겠죠. 심층 면담, 심층 면접을 할 것입니다. 관찰법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속지학 조사 방법인데요. 자, 조사자가 정부기관이나 민간 건강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조직에 의해서 가로 집계된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다. 그럼 이거는 양적이잖아요. 집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양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기관이 집계한 자료, 통계청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지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회지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의해서 정부기관에 의해서 집계된 자료들이 많이 있겠죠. 돌봄 서비스에서 누락된 사람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수량화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지표 분석이라 합니다. 탈락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공개 토론회예요. 지역사회 포럼은 공개 토론회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지역 주민들이 초대됩니다. 초대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죠. 토론회에 와서. 포럼 맞습니다. 델파이 기법의 중요한 것은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우편조사입니다. 익명성입니다. 통제된 피드백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이 델파이 기법의 키워드입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정책과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우편조사를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통제, 조사자가 통제한 상태에서 환류를 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욕구를 사정하는 것이 있다. 그게 델파이 기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욕구 사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명목 집단 기법과 초점 집단 기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명목 집단도 나왔고 초점 집단도 다 시험에 출제된 건데요. 이 명목 집단 기법은 소 집단, 의사 결정, 투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토론을, 집중적인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그래요. 노미널 그룹 테크닉, NGT라고 하고, 자, 초점 집단 기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FGI라고도 합니다. 자, 명목 집단 기법 들어갑니다. 집단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나열한다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여기에서 우선순위,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고 정리해서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상황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토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점 집단 기법은 달라요. 여기 보면 집중적인 토론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띄셔야 됩니다. 6명에서 10명 정도의 소집단이고요.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말합니다. 4번, 5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